안녕하세요, 뉴입니다. 반갑습니다. 이번 시간에는 저희 제어문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포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. 제가 좀 전에 그 제어문의 꽃이라고 말은 하긴 했는데, 사실 어찌 보면은 포문은 필수 제어문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죠. 왜냐면은 포문이 없어도 저희가 포가 갖고 있는 기능을 기존에 있는 제어문 가지고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옵션이라고 볼 수도 있긴 한데, 근데 우리가 진짜 많이 쓰는 제어문 중에 하나가 포문이에요. 이 포문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냐면은, 저희가 어떤 문장이 있는데 이 문장을 이제 저희가 특정 수만큼 반복을 하기 위해서 이 조건을 인위적으로 조작한 적이 있었죠, 지난 시간에. 그럴 때 이 조건을 조작할 때 반드시 같이 있어야 될 녀석이 있는데요. 그게 바로 이 초기값을 담당하고 있는 부분, 그 다음에 증감, 증가, 이거를 담당하는 부분이 있는데요. 이 세 가지가 있어야만 내가 원하는 수만큼 반복을 할 수 있고, 내가 원하는 그런 형태로 인위적으로 조작을 할 수가 있어요. 그럼 이 세 가지만 보면은 여기 있는 문장이 몇 번을 이제 반복해야 될 것인지를 알 수 있게 되는데, 이게 한눈에 잘 들어오지가 않습니다. 왜냐면 이 삼형제를 다 체크해야만 몇 번 반복한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모아두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. 그러면은 이거를 한번 모아볼까요?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. 자, 이렇게 모으니까 어때요? 훨씬 더 아까보다는 파악하기 쉽죠? 그러면은 이렇게 세 가지가 모여서 뭐 하자는 거예요? 예, 특정 수 반복을 하자는 거죠. 그럼 왼쪽에 있을 때는 이 조건이 만족하는 동안 실행되는 그런 제어문이라고 할 수 있는 while을 썼는데, 얘는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은 이 조건들이 만족하는 동안 실행되는 그런 반복문이 저에겐 또 하나 있는 거예요. 그게 바로 포문입니다. 이 포문은 얘네들이 여기에서 시작을 해서 이 조건을 가지고 이렇게 증가돼서 이 조건들이 만족하는 동안 실행되는 그러한 반복문인데요. 그래서 이 헬로라고 하는 녀석은 이것만 딱 보면 알 수 있어요. 이거하고 잘 맞아 떨어졌다면 부등호가 보이는 이 오른쪽에 있는 숫자가 곧 반복했습니다. 자, 왼쪽에 보시면은 어때요? 지금 이걸 보고 나서 왼쪽 거 보시면은 와, 파악하기 조금 난해하네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. 그렇습니다. 포문이 훨씬 더 우리에게는 특정수 반복을 위해서 아주 적합한 제어문이에요. 이제 그걸 위해서 태어난 녀석이고요. 자, 이 녀석을 활용할 때 이제 장점이 또 있는데 한번 좀 보세요. 여러분들이 왼쪽에 보면 while 룹이 있는데 이 while 룹을 하다 보면은 조금 불편한 게 있습니다. 왜냐면은 반복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i라는 변수를 쓰고 있는데, 그러면은 이 변수가 밖에 있는 게 좋아요? 아니면 안쪽에 있는 게 좋아요? 이 중괄호 블럭을 따졌을 때, 그렇죠. 우리가 변수를 선언하는 위치는 가능하면 그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역화하는 게 좋아요. 그런 의미로 보면은 요 녀석은 이 안에서만 이제 쓰게 하는 게 좋은데, 만약에 이걸 안에다 넣게 되면은 이렇게 되거든요. 이렇게 되면은 얘가 반복할 때 한번 보시면은 처음에 i라는 녀석이 0으로 세팅되고 읽어드린 다음에 뿔뿔이 됐잖아요. 근데 조건을 검사한 다음에 다시 들어올 때 다시 0이 돼요. 그러니까 여기서 뿔뿔했던 것이 무색해지는 거잖아요. 그리고 다시 조건 검사하고 또 참이고요. 다시 0이고요. 1이고요. 참이고요. 0이고요. 1이고요. 이렇게 되면 여기 반복되는 수가 몇이 되냐면은 무한루프가 됩니다.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녀석은 밖에다 두게 되는데, 밖에다 둘 경우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이런 일이 발생할 수가 있죠. 밑에서 또 특정 수만큼 반복을 하고 싶은 거예요. 그래서 이런 코드를 넣었다고 합시다. 근데 여기에서 i를 쓰고 있으니까, 여기도 i가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? 변수가 두 개가 있다고 해서 동일한 이름의 변수에 대한 오류가 발생하겠죠. 문제입니다.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거를 i 대신 j를 쓰는 것이 맞느냐? 그것도 이상한 거예요. 인덱스의 의미를 갖고 있는 i가 낫지 j가 웬 말입니까? 그죠? 그러다 보면은 jk, lmn 쭉 나가는 거잖아요. 그것도 문제가 있으니까 좀 더 바람직한 코드는 이거를 지역화시키는 거예요. 근데 지역화시키려고 하니까 이것도 또 문제죠. 중괄호가 많을수록 코드 해석이 어려워집니다. 나중에는 이것과 맞아떨어지는 쌍이 얘냐 찾아 나서야 돼요. 어쩌다 중괄호 하나 지어지게 되면 코드를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. 자, 중괄호는 가능하면 안 쓰는 게 좋은 겁니다. 자,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? 이걸 포로 한번 바꿔볼게요. 자, 왼쪽에 있던 삼형제를 오른쪽으로 보냈습니다. 오른쪽으로 보내니까 훨씬 더 깔끔해요. 심지어는 이 녀석은 이 문장이 하나이기 때문에 문장이 하나일 경우에 중괄호를 쓸 필요가 없죠. 와, 이거보다가 이거 보니까 엄청나게 편하네요. 뿐만 아니라 이 변수를 보세요. 이 바깥에 있던 변수가 이 안쪽에 들어왔죠? 그리고 얘의 흐름을 보면 이렇게 돼요. 포문은 반복문인데 처음에 시작할 때 여기에서 0을 초기화하고 그 다음에 조건으로 검사해요. 그 다음에 조건을 검사하고 들어가서 실행한 다음에 흐름이 이렇게 가죠. 흐름이 이렇게 가서 다시 여기로 와서 실행하고 흐름이 이쪽으로 가요. 그러니까 여기는 한 번만 실행합니다. 그러니까 이거는 포문이 진행될 때 딱 한 번만 진행하고 조건 검사하고 실행, 증가, 검사, 실행, 증가, 검사, 실행, 증가, 검사. 빠져나올 때는 여기서 빠져나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쪽보다는 훨씬 더 구조도 간단해 보이고 그 다음에 몇 번을 반복하는지 쉽게 파악할 수가 있고, 이러다 보니까 만약에 밑에서 또 다른 포문이 있다고 할지라도 특별하게 중괄호를 쓰지 않더라도 훨씬 더 깔끔하게
반복을 추가할 수가 있죠. 왼쪽으로 쓰게 되면은 코드가 아주 어지럽네요. 앞으로 우리가 몇 번의 반복을 원해서 특정수 반복을 하기 위해서 인위적인 조작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while을 쓰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. 무조건 포문을 쓰는데, 폼을 썼을 때 장점을 이해한다면 이 폼이 갖고 있는 인덱스를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활용하는 능력도 중요하거든요. 다음 시간에 이 포문을 쓰면서 이 인덱스를 활용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좀 짚어보도록 할게요.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.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